만병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성염증. 그 만성염증은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잘 알려진 되게 나쁜 음식 5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만병의 근원,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특히 암의 원인이 되는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염증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짧게만 정의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만성염증, 급성염증과 달리 우리 몸에 티 안 나게 계속 면역계를 자극하고 어딘가 손상을 유발해서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바로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계속 손상을 유발하니까 세포의 변형도 생기고 면역계가 과항진되니까 염증도가 높아지면서 염증 반응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가 되는 게 만성염증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죽상동맥경화 같은 혈관이 막히는, 그리고 치매도 유발되고 다양한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이었습니다. 자, 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스트레스, 그리고 외부 자극, 그리고 부신피로, 그리고 음식들, 뭐 다양한 게 있었는데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죠. 자, 첫 번째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바로 정제된 당, 정제된 밀가루, 탄수화물,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은 이런 정제된 당은 우리 몸의 GI 지수, 그러니까 당 수치를 확 올리는 거죠. 당 수치가 높아지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우리 몸의 면역계의 과항진과 염증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당독소도 많이 높아집니다, 수치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요. 세포 같은데 이런 당독소가 들러붙어 가지고 세포 쪽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세포를 좀 손상시키고, 이런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게 바로 이런 당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당 수치가 높아지면은 결국에는 과잉된 당은 우리 몸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죠. 지방으로 축적되면은 지방세포가 많아진다는 건데, 지방세포는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밀가루나 이런 당, 이런 것들은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바로 오메가3랑 오메가6의 비율이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보통은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 우리 몸의 염증도가 낮아집니다. 대표적인 게 EPA, DHA. 우리가 먹는 그 오메가3 성분이 바로 대표적인 동물성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죠. 그런데 오메가6, 감마, 리놀렌산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식품들은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인 아라키돈산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 보통은 오메가3가 1이면 오메가6는 한 3이나 4 정도가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1대 10, 많게는 1대 20까지 이런 비율이 되게 안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을 잘 맞춰주는 게 우리 몸의 염증 활성도를 낮추는 길이고 만성염증을 조절하는 길인데요. 음식 중에서, 특히 기름 중에서 특별히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대단히 안 좋은 기름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름들은 피하시고, 그리고 패스트푸드에 있는 감자튀김이나 햄버거 같은 것도 이런 비율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이 안 좋은 기름을 말씀드리자면은 옥수수 기름이 있습니다. 옥수수 기름은 오메가3 1일 때 오메가6가 57입니다.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해바라기유입니다. 해바라기유는 오메가3가 1일 때 오메가6가 71. 그리고 콩기름도 안 좋죠. 콩기름도 대략 1대 7 정도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바라기유나 이런 옥수수 기름은 그냥 버리자. 제가 이상적인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은 뭐 1대2나 1대3 정도밖에 안 돼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름들은 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바로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특히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최종 당화산물은
당독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독소는 세포막에 들러붙고 혈관벽에 막 들러붙고 해가지고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세포 그 자체를 손상시키고, 이게 세포가 손상되면서 염증 물질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염증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손상도 유발하고, 아무튼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게 바로 이런 체종 당화산물입니다. 혈관을 막는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체종 당화산물은 보통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첫 번째는 고기류, 고기 중에서 돼지고기, 소고기를 불에 직접 구워 먹는 직화구이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과당도 말씀드렸습니다. 과당은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는 당인데, 그 과당 중에서 인위적으로 옥수수 전분으로 합성해서 만든 HFCS라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 우리가 커피숍에서 이렇게 넣어 먹는 그 당, 그게 대단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체종 당화산물로 당독소로 많이 전환되는 게 바로 이런 과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에 구워 먹는, 직접 구워 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정제된 주스, 그러니까 주스 액기스만 넣고 당을 넣은, 과당을 넣거든요, 여기다가. 그런 주스나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음료수 같은 거 달짝지근한 거, 그 성분표에 보시면 과당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 과당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과자나 이런 빵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약들약.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바로 환경 호르몬이 많이 검출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그 자체가 검출되지는 않는데, 보통 그 용기가 문제가 돼서 검출이 될 수가 있죠. 일회용 용기, 우리가 먹는 종이컵 같은 거나 생수병, 근데 거의 검출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일부 논문에는 뭐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좀 조심은 하자, 일회용 용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 같은 그런 이제 환경 호르몬들이 있죠. 이런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 유사작용을 하는 거죠. 여성 호르몬 유사작용을 하면서 이런 면역계를 교란하고 호르몬계를 교란하면서, 면역계가 교란되면 염증 반응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촉진되는 것들이죠. 더 나아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은 발암 물질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는 폴리카보네이트, 이게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 때 그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한 이런 용기에다가 음식을 담는 걸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깨지거나 아니면 뜨거운 데 가열이 됐을 때 이 폴리카보네이트에서 비스페놀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이런 폴리카보네이트에다가 음식을 담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보통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럴 때 문제가 되고, 또는 이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저렴한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음식을, 뜨거운 걸 담을 때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에폭시 수지로 코팅된 그 통조림 같은 거 있거든요. 그 통조림을 직접 불에 가열해 먹는 경우 있죠. 군대에서 좀 해 먹었었는데 그런 거 절대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통조림 올려놓고 이렇게 밥 비벼 먹거나, 이렇게 직접 참치 같은 걸 가열할 때, 그때 환경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카드 결제했을 때 나오는 그 가면식 영수증이 있거든요. 그 영수증도 비스페놀 A가 나오기 때문에 일회용 영수증을 자주 만지면 손을 잘 씻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바로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입니다. 트랜스지방은 만성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혈관에 독이 되기도 하는데, 이 트랜스지방 자체가 보통 자연계에 거의 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시스템의 교란을 유발합니다. 신경계 교란, 호르몬계 교란, 면역계 교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세포막에 들러붙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들러붙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고도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면역세포를 과항진시키면서 면역계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트랜스지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트랜스지방이 생각보다 많이 검출된 음식들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가 불고기 버거, 패스트푸드에서 판매하는 이런 햄버거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피자, 그리고 세 번째 과자, 비스킷, 그리고 네 번째 빵, 도넛. 특히 마트 안에서 판매하는 빵이나 도넛이 트랜스지방이 많이 검출됐고, 그리고 팝콘,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이런 환경 호르몬 같은 거는 좀 간과할 수가 있고 체중 당화산물과 그 트랜스 지방이 만성염증을 유발한다 이런 것도 좀 애매했던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혈관에 안 좋은 게 만성염증에도 되게 좋지 않은 그런 음식 성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은 만성염증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제 제가 몇 달 전에 다뤄봤는데 다시 한 번만 빨리 짚고 넘어가자면은 오마비, 그러니까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이 기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랑 피로 개선하면서 부신 피로 개선하면서 오메가3가 그 자체가 항염증 작용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항산화 성분들 글루타치온, 폴리페놀, 레스베라트롤 이런 것들, 비타민 C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렸고 직접적인 항염증 작용 보여주는 커큐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되고 식이유황, MSM 같은 것도 우리 몸에 직접적인 항염증 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5가지 종류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